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유의 제11학문합니다. 책은 389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이요. 오 상유 삼형이나.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오 상유 삼형이나 개 불행 조세 승선인 후자 제손 유여 제자 유오라. 양세일신 형단 영척. 이게 척이죠. 하나라는 뜻이요. 수 형수님이죠. 이게 수 형수. 수상무 어루만지다. 무여 지오 이연왈 한시 양세 유차 이 여시 우소 우 더욱 우자죠. 당불부 요거 부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니까 다시라는 뜻으로 보니까 불부 기역 오시 수능 기역이나 역 미지 기연지 비하라. 어려운 글자도 별로 없고 평이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 11학문 처음 했죠. 한유가 조카 한노성이 죽은 얘기를 들은 지 7일 만에 이제 그 제수를 갖춰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문을 적어 썼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한유의 그 가계도, 간단한 가계도를 말씀을 드렸죠. 표를 그려가지고. 한유의 아버지가 한중경이고, 제일 큰형이 한해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 한계, 세 번째 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서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막내예요. 네 번째가 한유인데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한유가 3살 때쯤인가 돌아가셨죠. 장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형 한해가, 그래서 이제 한해한테서 자랐는데, 큰형 집에서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한씨 집안이 단명해요. 집안이. 큰형 집에서 자랐는데 큰형이 좌천이 돼서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동성 홍콩에 있는데, 장안하고 엄청 멀죠. 장안은 저 황하유역에 있는데 중원이죠. 말하자면 거기 가서 글로 이제 유배되다시피 해서 관직을 받아서 있었는데 수주자사로 있었다고 그래요. 수주자사.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좌천이 돼서 그렇게 가면은 거기 또 남방이기 때문에 풍토 그런 것도 안 맞고 수질도 안 맞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울분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걸로 해서 1년도 안 돼서 죽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급격히 더 몰락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는 한유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손자 때, 그러니까 한유의 아버지 입장으로 봐서는요, 손자 때는 지금 죽은 시비랑 한노성,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자가 이게 다섯 오자가 돼버렸네요. 이게 나오자가 돼있죠. 네. 오 상유 사명. 나에게 위로 세 형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유가 있다 없다 할 적에는 요거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다가 어자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좋다 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위로는 세 명의 형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 명의 형은. 근데 모두 불행이요. 말리을이자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리을이자 앞에 거를 부사로 만들어 주면서 이자가 들어가서 요 뒤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네. 그 말리을이자 허사 말리을이자에서 이런 패턴의 많은 예문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모두 불행이도 조세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조세. 단명했다 그겁니다. 조세를요 이렇게도 써요. 조세. 이게 그 사전을 보면 첫 번째 벼룩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손톱이라는 뜻도 있고 손톱이 손톱 조자죠. 이게 조자입니다. 이게 음이 같아가지고 같이 써요. 뜻도 같은 저기가 있어요. 음이. 손톱조는 이렇게 쓰죠. 이게 손톱조죠. 근데 세 번째 일찍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찍이라는 거의 적에는 조하고 똑같아요. 조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조세. 네. 선인 후자. 선인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선인.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은 선인지후예요. 선인지후. 아버지가 한 중경이라 그랬죠. 선인.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 아버지의 후. 그럼 이 전체가 목적어고 이게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잇는 자는 제 손자 때는 오직 너고 아들 때에서는 오직 나다. 이렇게 각각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제 손할 때 이건 쟤는 이게 어짜하고 같은 뜻을 보면 돼요. 제 손자 때에서는 아들 때에서는 그래서 양대에 각각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양세 일신이라는 것은 양세의 한 사람씩이다 그런 뜻이에요. 양세의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각세의 각각이다. 양세. 두세에 각각 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단 영척이다. 몸은 하나고 하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그림자도 척 하나겠죠. 형단 영척. 여기 형단영척이라는 게 외롭다, 외롭다는 얘기예요. 외롭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척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 있죠. 근데 배를 쓸 때 한 척, 두 척 이렇게 세죠. 배를 쓰는 단위도 되고 척이 누구누구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 원수지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 네. 불화가 생겨서 반목하게 되는 사이가 되는 거. 반목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척진다 그러죠. 척진다.
척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척진다 할 적에 이 척자를 씁니다. 이 형단 영척이 고신영척도 돼요. 고신영척. 고신영척. 형수님께서 이 숫자는 요 늙은이 숫자죠. 네. 요게 같이 합쳐지면 형수님한테 숫자입니다. 형수님이 항상 너를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이 말열이자 요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서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이 왈은 요게 따옴표에 말하자면 이언 이렇게 따옴표 지이언 왈 지오 이언왈 한시양세 한시 집안의 양대가 오직 너희들 뿐이다 이거 이건 이제 여기서 한노성이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 큰형님의 사자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유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그런 이거를 상상할 수가 있죠. 가리키면서 얘기했다 이거죠. 한시양세 한시 집안의 두 세대가 너희들 2차 너희들 뿐이다. 여기 있는 너희들 뿐이다. 2차.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유하고 한노성을 가리키겠죠. 조카요. 11항. 요거 오직 이게 오직이라는 한정 부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정 종결사죠. 그래서 한정문 할 때가 이것도 배웠습니다. 앞에는 한정 부사, 뒤에는 한정 종결사가 이렇게 호응을 해가지고 한정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이게 바로 이거 그렇습니다. 한정 부사, 그 다음에 요 A라는 게 껴 있고 한정 종결사. 그래서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A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일 뿐이다. 네. 그래서 요 A만 해석하면 돼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한정 부사, 한정 종결사 사이에 끼어 있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아주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딱 왜냐하면 구문 파악이 딱 됐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A만 해석을 하면 돼요. 거기 A 해석해가지고 거기다 뿌리다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네. 너는 11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게 대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게 쭉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화하는 식으로. 죽은 조카하고 대화하듯이. 네. 그래서 이게 참병 문장이에요. 네. 너는 그때 이게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서 이게 부사입니다. 그 당시에 더욱 이것도 부사죠. 더욱 어렸다 이겁니다. 이 우자가 더욱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더욱 허물이라는 뜻도 있죠. 네. 탓하다 이런 뜻도 있고
당, 마땅히, 불후, 다시 모른다. 기억. 어렸으니까 기억 못하겠죠. 너는 그때 더욱 어려가지고 기억을 못할 거다. 이게. 다시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너는 그렇고 나는 그 당시 시 이것도 부사죠. 비록 기억은 할 수 있으나 는 기억 근데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말일이자 그러나 또한 미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뭐를 알지 못해요? 기이하를. 그러면 이게 타동사 이게 목적어 기. 그 말의 슬픔. 여기서는 어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사로 보고 이것도 명사. 그 말의 슬픔을 또한 몰랐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기억은 하지만 그 말의 슬픔을 그 당시 한이도 어렸으니까 이제 기억 정도 하지 그 심정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네. 그렇죠. 자.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척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척진다 할 적에도 이 척자를 쓴다. 반목하다, 척지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소송 사건이 있어가지고 원고 피고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피고를 척이라고 그랬대요. 피고. 고발을 받은 사람 피고. 피고를 척이라고 했대. 그래서 아마 이게 척지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 척 지어진 사람이죠. 피고 말하자면.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